환자분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세요? 네. 그런데 왜요? 그럼 고가 안약인 공진단 한번 드시겠어요? 공짜로요? 그럼요. 값비싼 한약으로 환자를 유혹한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손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보험 사기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네, 미용 시술을 해놓고 무슨 병을 치료한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의사와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런 보험 사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이 입는 가장 큰 피해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죠. 당신이 혹하는 순간 보험 사기에 연루돼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한의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건 한 보험회사의 사기 조사팀이었습니다. 쪽에서 병원 직원을 이렇게 심었을 수도 있고 병원 원장도 알고 서로 다 아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병원, 그다음에 청구권이 많은 개별 피보험자,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담보를 많이 판매하는 그 보험 모집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특정 병원에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보험금 청구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문제의 한의원은 어떻게 환자들을 깨웠던 걸까요? 2020년 벌어진 김철수 씨의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손보험 가입된 거 확인하셨죠? 그럼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안 그래도 한의원 갈 생각이었더라고요. 그 치료도 받으시고 공짜로 보약도 받으시고. 진짜 운이 좋았지 뭐예요. 저기 오시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제 손 잡으세요. 아이고 민수 아버지 바로 한의원으로 모셔야겠네. 그 가시기 전에 그 실손보험 가입된 건 확인하셨죠? 그럼. 자, 가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낯선 남자는 김철수 씨를 먼 서울로 안내했습니다. 침은 오늘 맞으시고, 그 먼저 몸에 좋은 양 드셔. 예. 아니, 저희 보약을 공짜로 주신다면서요? 네, 그 말 듣고 이 멀리까지 왔잖아요. 잘 오셨어요. 나가셔서 우리 간호사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가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이지만 지방, 특히 경상도, 부산, 경기도 외곽 이쪽에서 다수가 방문한 것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한의원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에겐 증상과 상관없이 초고가 보약의 한 종류인 공진단이 처방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 수법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얼마 나왔어요? 아버님 오늘 270만 원 결제해 드릴 거예요. 뭐야 이 아가씨야? 원장이 공짜로 타가랬는데. 아이고 아버님, 오해하셨네. 그 일단 오늘 오신 김에 그 카드로 270만 원 결제하면 앞으로 매달 90만 원씩 결제하신 걸로 병원에서 처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뭐야 이 사람아? 아니 상관할 거 뭐고? 아니 보약 공짜라며.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간 실손보험을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보험 청구? 네, 아버님 집도 먼데 계속 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손해보험을 청구하셔요. 그러면 90만 원씩 3번 환급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짜 보약 드시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헤드가 좀 돌아가네. 사기의 핵심은 영수증 이 쪼개기였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그 청구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청구 금액이 한 번 할 때마다 약 90만 원을 정액으로 청구를 했고 최대 3번에 걸쳐서 약 27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단순한 치료제를 위한 처방이 아닌 보신제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실손보험을 어떻게 악용했을까? 영수증 쪼개기의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했던 영수증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직인의 유무. 도장이 없는 건 환자가 오지 않았어도 청구한 허위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자들에겐 약제의 종류도 알리지 않고 공진단과 모양이 똑같은 다른 치료제라고 이름을 속인 뒤에 보험 청구 한도에 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환자마다 한의원을 찾은 이유도 진단명도 다 달랐지만 모두에게 가장 비싼 공진단을 똑같이 처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문제의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누어진 공진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빼돌린 금액이 얼마일까요? 우리 회사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금액이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650명 정도의 16억 정도의 청구 금액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다른 환자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처방된 공진단.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수법이 통했을까? 우리는 공진단 제조와 유통 방식을 취재하던 중 그들이 왜 공진단을 사기에 미끼로 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진단이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럼 침향 들어가는 양, 목향 들어가는 거, 사양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보통 X는 한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래 할까요? 한 알에? 침향은 이런 거는 한 10,000원 정도 할게요. 양방은 무조건 소환되면 소화제를 주는 건데 한방은 허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처방용으로 공진단을 처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약을 이거 이제 뭐 보약을 먹는다. 이거 먹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 준다. 막 그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청구하는 거는 뭐 5만 원부터 해가 20만 원, 뭐 105만 원 틀리게 받는다고. 그런 게 있어서 뭐 이제 새 나가는 게 많으니까 하는 거고. 여기도 근데 그런 원리로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의료기관 내에는 한약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다 원내에 가격을 표기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처방 전에 어느 정도는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사양은 수입 규제 품목이라서 식약처의 인증을 통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만약에 정품 사양 공진단을 처방 받을 때는 이러한 식약처 인증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몸이 다 나으셨네요. 아이 그 비싼 공진단을 공짜로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좋아졌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는 우리 어디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으니까 이번에는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려고요. 내 자식보다 낫네. 자식보다 나. 이 병원에 와서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특정 안과, 특정 산부인과를 같이 갔던 거를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의원, 안과, 산부인과를 단기간 내에 같이 간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소개를 하거나 브로커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브로커 연관성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규모 보험 사기를 친 이 문제의 한의원,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당시 한의원이 있던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의원에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없어지고 저희도 이번에 이전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신지? 8월 31일 날 이사 들어왔어요. 안 됐네요. 한의원은 없어졌고. 그 쓰잘데 있는 손님들이 많이 오긴 왔어. 쓰잘데기 겸손인데? 그 환자도 아니고 그냥 뭐 별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쉬쉬고 앉았다 가고 그런 건 있다던데. 문제가 된 한의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하소음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의사협회에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한의사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협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 사건의 주범들은 어떤 죄명을 적용받게 될까요? 한원철 씨, 당신을 의료법상 환자 유인할선 행위로 체포합니다. 사건에 휘말린 환자들은 결과가 다를까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 보험 사기 가담으로 경찰 수사 대상. 뭐라고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담당 형사에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지금 보험 사기를 알선한 조직 대표하고 한의원 관계자, 그리고 그 허위 보험 청구한 실손 보험 가입자 약 300명에 대해서는 그 1차 수사 완료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연루된 환자들도 다 수사 대상인가요, 그러면? 예, 그 공진단과 같이 그 실손 보험 처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허위로 보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보험 가입자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그렇지 않은 아프지도 않고 여기에 결탁되어 있는 브로커, 병원에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손실이 보험회사에 끼치게 되고 향후에는 그 손실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선량하게 납부를 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 보험계약자, 즉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반드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이 공진단 사기 사건. 모르고 휘말려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범이 개입된 공짜 한약이라면 약효도 믿을 수 없겠죠. 좋은 보약이나 한약을 사실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랑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